한 주간 쌓인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한 번에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챔피언 주식 상담소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날려드릴 건데요. 오늘도 한 주간 쌓여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시장 또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도 해야 되고 추가 매수할 종목들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팔고 나갈 거라는 그 후회와 그 어떤 그 금신 걱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미리미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빨리 전화 주시면 되고요. 팁을 드리자면은 8시 50분부터 저희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조금 더 선착순이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겠지만 거의 다 대부분 전화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상담을 받으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꼭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보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먼저 해외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토요일 되면은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죠. 금요일 밤에 딱 어떻게 미국장이 끝났는가를 확인한다면 다음 주 장세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조금 예측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일단 다우존스가 0.35%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좀 크게 올라갔습니다. 메타가 급등했다고 하죠. 메타는 옛날 이제 페이스북 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종목이 급등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등 나오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사실 급락 이후에 급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형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가 회복이 다 됐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올라왔고요. 나스닥 1.7% 올라오고 S&P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5천을 거의 목전에 뒀다라고 하죠. 바로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올라오는 모습이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것은 상해입니다. 상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빠지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것과 항생 같은 경우도 밀리고 있다는 점.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장세는 중국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국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장세가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어제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2.8%나 급등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2%대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그 주체가 누구였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거의 1조치가 넘는 그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비중을 늘렸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이제는 저 PB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밸류업, 그러니까 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PBR이 낮다라는 것을 주가 대비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가, 지금의 현재 시가총액과 주가보다는 자산이 훨씬 많으니까 야, 너희들 그 돈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우리 경제에 도움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PBR이 너무 낮고 현금성 자산, 부동산이라던가 현금이라던가 토지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이 많은 기업들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공개하겠다라고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 자사주도 하나의 PBR에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그런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야, 그러면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약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 자사주를 매입을 더해가지고 소각을 해버리겠다라는 형태의 약간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의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한국의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없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오고 있었고 한국은 지금 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살만한 가치가 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한 1년, 2년 동안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가치가 생겨버린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요. PBR이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PBR이 낮다는 게 얼마 정도면 낮은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1보다 낮으면 정말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같으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와 주가의 가치가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1보다 낮다는 것은 주가보다 자산의 가치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PBR이
낮은 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상장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라든가 또는 뭐 아모레퍼시픽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뭐 한솔 뭐 홈테코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막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막 52주 신고가를 쓰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평가주들이 급등 나오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좋은 기업인가 안 좋은 기업인가 아니 그 재무제표 잠깐만 보면 되지만 그것도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이 저평가 관련주인지 앞으로 여기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 종목은 지금 추가 매수할 가치도 없는 그런 기업인 건지 매도 타이밍인 건지 제가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PBR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도 시행을 했던 정책이고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주가 부양책으로 썼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이제는 아마 조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 잡으실 땐 잡으셔야 되고 팔 종목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그 어떤 때보다 여러분들에게 상담이 정말 중요한 시기지 않을까 싶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요. 지금 제가 서울에 있거든요. 근데 이 방송 끝나면 제가 부산으로 갈 겁니다. 부산으로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요. 부산에 오후 2시에 적십자회관 6층 회의실에서 올해 어떤 기업들이 좀 움직일 수 있고 올해 시장 어떨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러 갈 겁니다. 주식을 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지만 배워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제가 부산에서 구미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후 1시에 구미코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연의 고지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상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강연의 고지를 보고 오겠습니다. 자, 강연의 고지 잘 보셨죠? 김영구 멘토님께서 또 강연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 와주시면 좋겠고 저는 부산과 구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강연에 참여해 주시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는 바로바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면은 제가 빨리빨리 많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면 좋겠고 바로 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네, 시너지 네, 이노베이션이고요. 3,952원에 20%입니다. 3,952원. 952원. 예, 이거 뭐 급등 나왔을 때 사가지고 물렸네요, 그죠? 예, 예.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사면은 수익 안 난다고요. 뭐든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사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의 기본은 뭐냐면 비싸게 사는 겁니까? 싸게 사는 겁니까? 싸게 사야지. 그렇죠. 그거는 우리 뭐 지나가는 3살 꼬마한테 물어봐도 알 겁니다. 그죠? 싸게 사서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될까요? 더 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싸다는 말은 주가가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내려와 있다는 말입니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싸다는 말은 주가가 쌀 때 사야 된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온 게 싼 겁니까? 주가가 내려간 게 싼 겁니까? 올라간 게 쌀까요? 1,000원짜리가 2,000원 된 게 쌀까요? 아니죠. 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가 쌀까요? 내려갔을 때가 쌀까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언제가 싼 거죠? 주가라는 것은? 주셔가지고 샀어요. 이것도 주가는 전에 언제가 바로 싼 거죠? 예? 주가는 언제가 싼 건가요? 올라갔을 때가 쌀까요? 내려갔을 때가 쌀까요? 제가 고집 피우는 이유는 내려갈 때가 싸. 그렇죠. 그거를 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시청자님 지금 주가가 언제 샀다고요? 삐 급등 나왔을 때 올라갔을 샀잖아요. 그죠? 예, 급등 나왔을 때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게 산 겁니까? 비싸게 산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좋다고 해서 샀겠죠. 왜냐하면 좋다고 해야 비싸지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다 해가지고 가격을 2,000원짜리를 4,000원까지 끌어올렸더니 시청자님이 4,000원에 사신 거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좋다고 해서 샀겠죠. 우리 그 물건 같은 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바가지를 쓴 적이 있었어요. 수학여행 갔는데 수학여행에서 이제 뭐 이상한 뭐 산삼 배양근이니 뭐니 이런 걸 저한테 이렇게 파는데 인터넷 보니까 2만 원밖에 안 하는 걸 제가 9만 원에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가지 쓴 겁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거 살 때 안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바가지 쓰셨다고. 그거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다음에 좋다고 할 때 안 사는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좋다고 했을 때 사면 그냥 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는 그 순간 아마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좋아질 수 있느냐가 이제 시청자님한테 중요한 관건이 된 것 같은데 네.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뭐 만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의료에 대한 이야기, 의료인들 뭐 추가 증원 이야기라든지 또는 비대면 진료라든지 의료 혁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의료기기라던가 비대면 진료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쁜 기업은 아닌데 최근에 말하는 이제 저평가, PBR이 낮은 기업인가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낮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봤을 때는 들고 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홀딩하고 가져가라라는 의견을 드려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홀딩해서 가져가고 남들은 수익 날 때 나는 좀 수익이 안 나고 본전 겨우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비싸게 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인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4,000원에 사시면 수익 나는 것보다는 본전 찾는 것에 조금 목표를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좀 하면은- 남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자리보다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갔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거든요, 지금 자리가. 그래서 만약 추가 매수 한다면 2,000원까지 내려갔을 때가 저로의 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 굳이 서두를 이유 없이 가져가서 슈팅 나올 때 한 3,000원, 5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바가지 쓰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그 CJ 시푸드고요. 네, CJ 시푸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830원에 10%. 뭐 얼마요? 4,830원. 4,830. 예, 예, 예. 왜 이렇게 비싸요? 아, 예, 어떻게 아이고. 됐습니다. 이게 CJ 시푸드가 4,800원대까지 올라온 역사가요. 몇 번 있냐면은 1999년도 IMF 끝나고 난 다음에 거품 생길 때 한 번.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때 한 번. 그리고 거의 뭐 한 8년 동안 없다가 2010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15년도에 5년 뒤에 한 번. 그리고 다시 또 5년 뒤에 2020년에 한 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5년마다 한 번씩 4,800 올라오니까 시청자님 지금 5년 뒤에 투자 2026년이나 돼야지 탈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에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이렇게 당하게 되는 이유가 저기선 좋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좋다는 말을 듣고 사게 되면 우리 홈쇼핑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홈쇼핑 보면요. TV에 오늘도 채널 돌리다 보면 홈쇼핑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채널 그죠? 예. 모든 상품이 좋대요. 자기 상품 안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대. 그럼 우리가 다 살 겁니까? 아니, 내가 필요하고 내가 적정하고 저게 아무리 좋다고 한들 간에 이거는 정말 값어치가 내가 알고 있는 값어치보다 좀 싸게 나왔다라고 할 때 사잖아요. 그죠? 구성이 네, 좋을 네. 때. 네. 그러니까 CJ 시푸드 좋은 건 모르는 건 아니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기업을 보면은 CJ 시푸드 자체가 뭐 회사가 뭐 지금 매출이 좀 줄긴 줄고 영업이익이 좀 줄긴 했어도 회사가 왜 나쁜 기업입니까 하면 나쁜 기업도 아니고 괜찮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뭐 앞으로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식음료 파트로 엮여가지고 식량난이라던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괜찮긴 한데 굳이 이걸 5천원에 샀어야 됐나?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해결 방법은요. 본전을 일단 포기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기다리려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사실 2025년부터 2026년쯤이나 탈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탈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타협 보고 나온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4천까지 반등 나올 때 저라면 팔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아마 내 본전이 아니라서 안 팔았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게 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팔아내는 것이 시간도 벌고 다른 기업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기업 투자할 때 또 이렇게 비싸게 사면 물리겠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저가에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CJ 시푸드가 2,500원대 지지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매수가가 지금 4,800원이지만은 아래쪽 내려온 2,900원 이 자리가 일단은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하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2,700원, 600원쯤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춘 상태에서 다음번 반등 시 3,500원에 4,000까지 올라오면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를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본전 탈출이 쉬워지는 거고 많이 낮추지 못하면은 3,500원에 4,000에 타협봐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냥 2026년까지 가져가시면은 이거는 또다시 흐름상 5,000원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본전 찾거나 수익 내는 것도 어렵진 않은데 이제 그거는 시청자님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이니까 제 시간은 아니고 네. 시청자님의 시간이다 보니까 그거는 잘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 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2026년까지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회비용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해요. 예, 그래서 그 점 알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손절을 조금 각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화 솔루션이요. 한화 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이요? 45,636원이고요. 네. 비중은 5%입니다. 비중이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화 솔루션 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PBR로만 딱 따져본다면 0.6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보다 주가가 싸다 이 말이에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장, 뭐 토지, 뭐 현금, 뭐 여러 가지 투자성 자산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투자 자산들을 이 회사의 주식 수 그러니까 1억 7,8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 1억 7,800만 주로 나눠 보니까는 한 주당 가격이 한 49,000원쯤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 얘는 지금 주가가 34,000원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싸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까 말했던 뭐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얘도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막 스물스물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다른 저 PBR 관련주에 비해서 지금 얘는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 이게 과거에 이제 뭐 태양광이니 뭐니 이러면서 올라와가지고는 그때부터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이런 걸 하고 있었는 기업인데 사실 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 요즘에 좀 분위기가 어때요? 태양광을 하자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이제 원자력으로 가자는 분위기입니까? 원전 쪽으로 가죠. 맞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 이렇게 뭐 별로 메리트가 없는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올라왔던 이 주가가 거품이지 않냐라는 그런 판단과 PBR 자체로만 본다면 자산 가치보다 싸니까 저평가하지 않느냐라는 그 논란이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논란이 없는 기업도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논란이 없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지금 앞으로 자동차 많이 팔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매출 2조짜리가 매출이 영업이익을 2조 냈는데 지금 11조를 내고 있으니까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네. PBR도 낮으니까 걔는 저평가가 확실하다 해서 급등 나왔는데 얘는 지금 그러기에는 논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저점을 깨고 나면 손절하는 게 좋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얘는 저점을 깨버렸어요 이미. 이 39,000원짜리가 사실 저점이었는데 그걸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 나가고 여기서 빌빌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큰 상승 나오긴 좀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그냥 반등 나올 때 적당저 가격에서 손절만 잘한다면은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손절 각오하자. 그래서 4만 한 2, 3천 원쯤에 정리하신 다음에 저 PBR 관련주라든지 좋은 기업들 딴 거 많으니까 얘를 추가해서 할 계획이 있거나 좀 의문이 있었다면은 얘 살 돈으로 다른 거 사세요. 그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해.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등시 매도하시고 이걸 추가하면서 할 계획이 있으셨다면은 그 돈으로 다른 거 싸게 좀 사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마트고요. 이마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만 1,000원요. 그거 물타 갖고 내려놨어요. 12만 원에. 잘했네요. 저번에 한번 방송 누가 하는 거 듣고 내려놨거든요. 잘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PBR이 낮은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돼버렸죠. 이제 이번 네네네. 주가 계속 PBR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쪽에 금융위원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마트가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마트의 PBR은 얼마인가 하면요. BPS라고 합니다. 한 주당 자산 가격은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우리가 마트고 뭐 유통업체니까 뭐 자산이 얼마나 많겠어 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다 자기 거니까 부동산이 얼마나 뭐 비싸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가치들을 다 따지고 보니까 얘가 40만 원대 정도라는 거죠. 한 주당 가치가 40만 원이다라는 건데 지금 한 주당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은 8만 원입니다. 올라와서 네. 8만 원이에요. 네. 올라오기 전에 7만 원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얘는 PBR 자체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0.17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1보다 낮으면은 정말 이게 자산 가치보다 평가를 낮게 받고 있다고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 상에서 0.17이면 얼마나 낮은 겁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실제로 얘가 자산은 많지만 이게 적자가 나고 있고 매출은 좀 줄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왜 얘가 적자가 나는가? 경쟁사가 너무 과하게 커버리고 있죠. 얘 경쟁사 그러니까요. 누굴까요? 예, 이마트의 예. 경쟁사 누구죠? 쿠팡. 그렇죠. 누구나 쓰고 있는 저도 쓰고 어제도 썼고 그저께도 썼고 전 이마트는 안 가는데 쿠팡을 매일 써요. 그러니까 얘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거를 조금 잡아내기 위해서 쓱 배송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쿠팡이 너무 이제 인프라를 너무 잘 구축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쿠팡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줄어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쿠팡으로 시켜서 뭔가 장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보다 효율은 낮아요. 그죠? 물건 마음에 안 들어요. 물건도 많이 이렇게 별로 안 오면은 좋고 정말 아니더라고. 쿠팡으로 우리가 시켜보면 알지만은 급한 거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아침 배송으로 시켜서 쓰기엔 정말 좋은데 그거는 편리한데. 그건 편리한데 실제로 아. 이제 마트 가서 장을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품목들과 신선한 물건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싸게 가격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쿠팡이 처음에 너무 편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마트 가야 되겠다. 마트를 가야지 되는 거구나라고 주부님들도 그래, 맞아요. 깨닫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쿠팡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킬 때는 쿠팡을 쓰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가더라? 마트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적자가 잠깐 났다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얘들도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쿠팡에서 한테 맨날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얘들이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제 그런 변화들과 PBR이 낮다라는 그런 자산 가치들이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짧게는 한두 달 정도 예상이 되고요. 길게는 한 6개월까지도 예상이 되는 게 이런 정책들을 예전에 다른 국가들에서 썼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PBR 너무 낮은 기업들한테 야, 너희 좀 투자 좀 활성화시키고 좀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압박을 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를 보면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계속 우상향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이거를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올라왔다고 해서 뭐 어째야 될까요가 아니라 이 분위기를 일단 좀 즐기자.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노를 젓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주가는 점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얘가 그냥 주가가 논스톱으로 올라가면 참 좋지만은 매수세가 잠깐 쉬어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가 네. 좀 밀릴 건데 밀리면 뭐 해야 될까요? 추가. 그렇죠. 그게 노젓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노가 물에 들어가면은 저어주고 노가 위로 딱 올라오게 되면은 좀 쉬어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75,000원이나 만약에 한 75,000원 정도만 살짝 내려가 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조금 더 낮춘다면 다음번 상승할 때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수익률이 점점 커지겠죠. 매수가가 낮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렇게 오겠어요, 전문가님. 그렇죠. 지금 모르죠. 그건 모르죠. 이슈 때문에 지금 모르죠. 당분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모르죠. 또 막 밑으로 팍 내려갈까 봐. 모르죠.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분위기가 그랬고 통계가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우리가 베팅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유리한 베팅이 있고 내가 불리한 베팅이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유리한 자리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까? 불리한 자리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까? 유리한. 그렇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불안한 건 불안한 건데 지금 상황은 유리해졌잖아요. 그죠? 예. 그럼 유리한 상황에서 내가 유리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게 7만 5천까지 다시 내려갔을 때 11만, 12만, 13까지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유리하다 불리하다? 아. 유리하게 만들어 놓자라는 건데 불안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뭘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통계가 그랬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 매우 높은 지금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네.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네, 아닙니다.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아무래도 13만 200원에 10%예요. 13만 200원에 10%. 10%요. 예. 사신 지가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네요. 예. 아우레퍼시픽이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밀려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 있는 악재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아우레퍼시픽이 2021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매출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게 중국에서 매출이 안 나온다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탕 뉴스라고 하는 거죠. 악재가 악재를 만나게 되면 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와 악재가 합쳐지게 되면 호재로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재와 호재가 합쳐지게 되면 악재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식시장에서 그게 거의 뭐 공식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미 알고 있는 악재를 한 번 더 써먹었네 라고 하는 것은요. 개미들 물량 털어내려고 개미들 물량을 뺏고 싶어서라고 우리가 보통은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우레퍼시픽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 모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중국에서 매출 안 나올 거 다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사지 마라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밀고 내려가는 이유가 도대체가 뭐냐. 결국 들고 있는 사람들 손절을 바라는 거죠. 결국 이런 데서는 손절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이 뉴스라던가 중국에서 매출이 안 좋다,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는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그래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까요? 예, 손절하는. 맞아요. 그 분위기가 하루 이틀 이어질까요? 조금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좀 갈까요? 예, 갈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좀 지나가겠죠, 그죠? 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손절하는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떨어질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네. 떨어진다고 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뭐 위기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를 우리가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리에서 팔아가지고 파니까 올라가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다니 팔아가지고 손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10만 원대에 가깝게 내려가게 된다면 분위기상 10만 원대까지 가깝게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추가매수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추가매수해서 가져가라. 이거는 올라가기 직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28,000원에 10%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28,000원에 10%. 10%.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좀 곤란하네요. 그래, 이거 걱정이라 이거 33,000원 하던가 네. 며칠 전에 단가를 낮춰서 이런 연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또 실적은 좋게 나왔다 하는데 이게 내려가니까 이걸 어때야 되나 싶어요. 실적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주식을 할 때 막 실적이 좋게 나왔다, 업종이 좋다, 업황이 좋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실적이니 뭐니 이런 거는요. 사실 후행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떨까에 대해서는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져야 주가가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얘가 10,000원짜리가 지금 30,000원까지 올라온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유가 실적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건 차이가 크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더 갈 겁니다가 아니라 자, 지금 실적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까지 올라온 이유가 되죠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적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제 제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랜트라든지 건설 뭐 이런 쪽에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설과 플랜트 쪽이 지금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경기 침체로 넘어서고 있는 상태고 추세도 무너져가지고 밑으로 깨지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점 무너지고 계속 내려갈 만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의 반등이 최근처럼 이렇게 약간씩 반등은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 반등 때 나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22,000원짜리가 저점이 깨진다면은 얘는 아마 2만 원대 정도까지는 좀 밀고 내려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2만 원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저는 추가 매수 할 거면 2만 원짜리는 그렇게까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할 거면은 한 17,800원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매수가가 좀 많이 낮아진다고 보거든요. 추가 매수의 이유는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지 대충 그냥 아무 데서나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찬스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7,800원쯤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22,000원짜리가 지지가 되어준다면 아마 26,000, 7,000원까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손절하고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건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지는 해예요. 지는 해. 그러니까 갖고 가면 갖고 갈수록 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유리한 자리는 아니고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고 혹여나 이제 내려가게 되면 22,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손실을 감당 가능하시다면은 손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실 감당이 안 되면은 시간 투자합시다. 그래서 시간 투자해가지고 손절하지 마시고 17,800원에 이제 추가 매수 고민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성우아이텍이요. 성우 아이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200원에 20%요. 11,200원에 20%요. 자, 뭐 일단 성우 아이텍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일단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얘도 PBR이 낮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은 좋은데 PBR이 낮다라고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제가 사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 초까지 해서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 좋다, 자동차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게 얘들은 실적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이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700억 벌던 게 900억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코로나 때 50억 벌던 것을 900억으로 다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부품 관련주들은 사실 좋은 상황이 놓여진 거죠. 더군다나 얘들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가지고도 회사가 저평가 구간에 PBR이 0.5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저평가가 맞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PBR 관련주라든지 저 PBR 관련주라든가 다른 뭐 자동차 관련주에 비해서는 사실 메리트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다 사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활활 타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장작에다가 불 붙이면 오래 타겠지만 숯에다가 불 붙이면 어때요? 다 타고 난 다음에 남은 재에다가 불 붙이면은 활활 타오르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미 한번 타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타오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장기로 들고 와서 막 활활 타오르겠지라고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활활 타오를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아, 반등주는 정리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쁜 분위기는 아니고 아마 다음 주에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도 품질 그 조작 논란 때문에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한테는 또 오히려 이득인 게 해외에서 경쟁사라고 할 만한 게 현대차와 도요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차와 일본차의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해외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차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해외에서는 그 두 개의 자동차를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그 두 개 중에서 우위에 있는 게 도요타 쪽인데 그쪽이 이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 차 시장에는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주가가 조금 더 치고 나가거나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변동이 일어난다면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 또는
좀 운이 좋다면 만 한 2, 3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거 요행은 바라지 말고 일단 본전에서만 잘 나오는 것을 목표로 1차로 잡아보고 올라올 때 12,000원, 12,200원 지나가가지고 12,300원까지 만약에 혹시나 슈팅 나와준다면 그때는 수익 좀 챙겨가지고 나와도 되겠죠. 그죠? 아, 예. 그래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높으니까 일단 가져가시고 반등 나올 때 이 반등이 끝없이 이어지진 않으니까 본전에서 일단 판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계시다가 본전쯤에서 흐름을 보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좀 빨리 올라가 준다면은 조금 수익을 내서 나오는 것도 문제는 없겠다라고 전략을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들 상담 많이 하실 수 있고 제가 오늘 속도 내고 있죠. 여러분들 상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전화 많이 주시면 제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볼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디오 DO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140원. 23,140원. 네, 비중은요? 10%. 10%요. 일단 매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매수가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을 뭐 따져봤을 때 이 기업이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뭐 엄청 호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의료기기, 인공치아, 임플란트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치과에서 치료를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이긴 해요. 치아가 좀 약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치아가 좀 좋은 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치과 이런 임플란트, 뭐 의료기기 이런 쪽들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메리트는 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께서도 계속 이제 의료기기라든가 의료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시고 있는 만큼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막 의료협회에서도 뭐 의사협회에서도 막 자꾸 반대하고 막 이런 조율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얘들이 주가가 막 쭉쭉쭉쭉 치고 나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이 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종목 상담 방송만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업종을 사놨죠, 그죠? 그러면 돈이라는 것이 몰려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건데 모든 종목에 공평하게 돈이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자동차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들을 외면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매수세가 여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려가는 만큼 그 몰려간 곳만 붐비지 다른 곳은 조금 이렇게 헐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라든가 치아 관련 이런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없다? 별로 없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들어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아닌데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갖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돈이 안 들어온 것뿐이니까 돈 들어오면 얘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진다면 나는 그냥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종목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7,0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있고 17,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가 만약에 쌍바닥으로 그려지면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낸다면 저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로의 찬스가 되겠죠.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그냥 들고 가도 괜찮은 자리가 될 텐데 일단 17,000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체크하는 게 좋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자리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파동상 얘는 굉장히 끼가 있어가지고 뭐 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가 목표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올라갈 때 힘은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조금 약간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연회를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돌아올 텐데요. 이번 주 강연회 고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강연회 일정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연회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 잘 보셨죠? 제가 오늘은 부산과 그리고 내일은 구미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오후 2시에 적십자 회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회 일정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은 구미코입니다. 구미코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구미코 3층의 소회의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전망들과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제가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무료,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그냥 마음껏 편하게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뭐 미리 접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저희가 이번에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지금 오늘 좀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 계속 그냥 종목 상담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고민하시다 보면요. 그거 기회 다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런 거 판단하기 힘드시면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02-2638에 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 알죠?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바스 AI고요. 예. 19,300원에 5%인데 이걸 좀 모아갈까 싶어가지고 조금씩 모으고 있는 중인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 주가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가가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돈을 벌려면 싸게 사야 됩니까? 비싸게 사야 됩니까? 싸게 사야 돼. 싸게 사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싸다는 기준을 한번 봤을 때 얘가 35,000원까지 갔으니까 시청자님 눈에는 35,000원까지 갔으니까 얘가 17,000원에 싸 보일 수도 있는데 얘가 네. 원래 얼마짜리였는가 하면요. 5,000원짜리였어요. 어,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근 거의 한 15년간 5,000원에 팔던 국밥을 3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싸다고 지금 모아가고 계시는 이 형태를 보면 제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5,000원짜리 국밥을 17,000원에 싸다고 지금 사시는 분도 있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 예. 5,000원짜리 국밥이 우리 돼지국밥을 5,000원에 먹고 있다가 35,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35,000원 대비해가지고 이제 2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어떤 누군가는 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원래 5,000원에 사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2만 원도 저한테는 어떨까요? 가격이? 비싸죠. 비싸죠. 그 제 입장에서 이거는 싸게 보일까요? 비싸 보일까요? 비싸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 왜 모아갑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게 기본인데 비싼 걸 사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투자 방식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고점 대비해가지고 얘가 내려왔니 많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쌌던 가격 대비해가지고 지금 얘가 어디 있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얘가 5,000원까지 내려갔다. 근데 시청자님이 모아가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괜찮은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된다고. 그렇죠. 아니죠. 지금 5,000원까지 만약에 내려갔으면은 과거에도 5,000원인데 지금도 5,000원이네요. 그럼 싸네요라고 모아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럼 투자를 하시려면은 지금부터 모아가야 됩니까? 5,000원부터 모아가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주식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격을 이상하게 비싸게 사니까 맨날 물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모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물리는 거예요. 물론 이 기업이 AI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실제로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는 성장해서 적자 흑자가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5,000원까지 빠질 거란 생각까지는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5,000원일 땐 적자가 나던 기업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돈을 벌기 시작한 기업이다 보니까 5,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2,000원, 30,000원 이거는 아직까지는 거품, 약간 거품이 좀 심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본다면 사실 10,000원 정도면 2배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내가 그래도 그래 네가 값어치가 좋아졌구나. 과거에 국밥에는 고기 한 2덩이 주더만 지금은 네가 고기 한 4덩이, 5덩이를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래 그 정도면 10,000원 받아도 된다. 라고 해서 10,000원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이 17,000원, 18,000원, 이 2만 원 이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럼 이런 비싼 가격에서 사람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계속 변동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든지 뭐 전망을 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시세를 보고 우리가 매매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타, 시세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모아가는 형태는 아니에요. 모아간다는 것은 저점에 있는 거, 싼 걸 모아가야지. 이거는 절대로 모아가면 안 되죠.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15,000원짜리가 지지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을 최근의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15,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22,000원대까지 반등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저기 이탈하면은 모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손절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 네네. 그래서 15,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들고 가셔가지고 2만 원 또는 22,000원까지 팔아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000원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셨다가 다른 AI 관련주를 투자하시거나 다시 얘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단타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접근하는 것은 반대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자리들 15,000원이 무너질 때 또는 반등이 나올 때가 낫지 지금은 이 이야기 들으니까 불안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그 감정적인 행동이거든요. 네네. 우리 감정적으로 행동해갖고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태양금속요. 태양 금속 금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00원 10%요. 2,500원에 10%요. 이거 무슨 관련주인지 알고 사신 건가요? 자동차 부품인데. 에헤이, 요번에 아닙니다. 그 자동차 부품이 에헤이, 자동차 아닙니다. 올라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동차 그거 그 부품. 에헤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셔가지고 물리는 거예요. 그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태양금속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긴 해요. 업종은 그래요. 업종과 예. 업황은 그래요. 전자부품, 자동차 전자부품, 냉간단 간단 냉간 단조 제품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자부품용 냉간 단조 제품 만들구나. 자동차 수송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만들구나. 자동차겠지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가 지금 최근에 급등 나온 게 자동차 때문에 급등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 때문에 올라왔는가? 우리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신지 아세요? 그럼 누가 한동훈인가?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한동훈 장관님이 지금 이제 대표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보면은 대표자가 한우삼 씨입니다. 한우삼 씨. 성이 어때요? 예. 성이 어떻습니까? 한우삼 씨 어때요? 한 씨. 같은 예. 성씨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그쪽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뭐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이게 정치 관련주라고 해요. 정치 인맥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어떤 언급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지지율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도박이죠, 이거는. 다른 테마로는 자동차 부품으로는 자동차 테마로 올라온 게 아니라 정치 테마로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 테마주를 잡아놓고 자동차 테마주다라고 생각하니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아니 이게 지금 자동차 테마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얘는 왜 떨어지지 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인 어떤 한 분의 움직임 때문에 그 발언과 어떤 지지율 때문에 주가가 폭삭 내려앉는 경우들도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올라가더라고. 2,500. 모르죠. 그건 이제 여기서도 한 갑자기 30 튀어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푹 아.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도박을 하고 싶으신가요? 안 하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안 하고 싶으실 것 같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도 우량하고 저평가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테마로 엮여있지 않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진짜 내가 자동차 관련주를 투자하고 싶다 생각하신다면은 저라면 태양금속 말고 다른 종목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아니 성화이텍도 지금 내가 수익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예. 네, 자꾸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이건 자동차 테마가 아닙니다. 그러면 네, 뭐 그렇게 생각해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개념을- 하고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정치 테마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치 테마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단타로 하시는 것은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너무 모르시다 보면은 크게 물리는 경우들도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셔라는 점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지만은 2부에서 김두호 멘토님께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는 강연회를 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